그 스페이스 X의 화성 계획은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로켓 기술만 놓고 보면 인류는 분명히 화성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는 스타쉽을 개발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2028년 이후 화성 표면으로 임무를 보내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스타쉽은 달과 화성 같은 장거리 우주 임무를 염두에 둔 초대형 재사용 로켓입니다. 하지만 화성에 간다와 화성에 산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쪽은 무인 탐사, 화물 운송, 제한적인 유인 탐사에 가깝죠. 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자급자족하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는 건요, 아직 과학 기술보다는 상상력에 더 가까운 단계 같아요. 스타쉽이 아직도 시험 비행 단계고 화성 임무에 필요한 궤도에서의 연료 재보급 같은 핵심 기술은 실제 장거리 임무 수준에서 검증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아직도 멀었죠. 최근 보도에서도 스타쉽의 모든 시험 비행은 아직 지구 저궤도 너머의 실전 화성 비행과는 거리가 있으며 달과 화성 임무를 위해서는 궤도상 재급유가, 그러니까 위에서 연료를 다시 넣어주는 과제가, 핵심 과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일은 언젠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화성으로 이주해서 지구의 대한 문명을 세우는 일은 아주 먼 일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100년을 걸려서 이미 너무 멉니다. 근데 요즘은 항상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일어나서 100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난 그래도 수십 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득력이 없는데 저한테는 대부분의 사람들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는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백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컴퓨터 파일도 반드시 백업해 두죠. 중요한 자료는 클라우드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인류 문명도 지구 하나에만 두면 위험해.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문명도 어떻게 백업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놔둘까? 화성에 놔둬야지. 지구가 실제로 위험하잖아요. 소행성 충돌의 위험도 있어. 핵전쟁이 날 수도 있어. 팬데믹도 경험했어. 지금 기후위기 너무나 심각해. 그러니까 인류가 여러 행성에 좀 살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런 말은 SF적인 상상력과 과학적 불안을 동시에 건드린 거예요. 여기에 스페이스 X가 실제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재사용 로켓을 성공시키고 또 스타쉽을 시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다만 이 주장에는요, 중요한 생략이 있어요. 지구가 위험하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화성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지구는 병든 집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구는 병들고 있어요. 하지만 화성은요, 아직 집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고쳐야 할 집인데 화성은 처음부터 생명 유지 장치를 다시 깔아야 하는 황무지입니다. 우리 집이 무너지고 있다. 집이 비가 새는 집이랑 저기는 집도 아닌 거예요. 그 황무지입니다. 우리 집이 비가 샌다고 황무지로 가겠다는 것과 비슷한 생각인 거죠. 지금 단계에서. 저는 전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봐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화성 이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규모의 문제를 잘못 본 거예요. 기후위기가 아무리 심각해져도 지구는 여전히 화성보다 압도적으로 살기 좋은 행성입니다. 지구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고 두꺼운 대기가 있어요. 물이 순환하고 자기장이 있고 토양이 있고 생태계가 있습니다. 반면 화성에는요, 사람이 숨 쉴 공기가 없어요. 표면 기압은 0.6기압. 0.6기압이 뭐예요? 100분의 1기압도 안 되는 거예요. 지구의 1%도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매우 춥고 강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어요. 화성의 온도는 더울 때는 20도까지 올라갑니다. 추울 때는 영하 153도까지 내려가요. 평균이 영하 63도쯤 돼요. 영하 63도라 해서 우리가 못 살 건 아니죠. 남극에 보면요, 보스톡 기지라고 러시아 기지 있거든요. 영하 89도예요. 영하 89도에 사람이 1년 내내 버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영하 68도짜리 도시도 있어요. 영하 68도에도 도시로 사는데 영하 63도에 못 살 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온도잖아요. 거기다 대기가 매우 얇아서 열이 쉽게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구의 기후위기는 불편해진 집을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기후위기를 닫고 있어. 우리 집이 망가지고 있어. 고쳐야겠어. 라는 거예요. 근데 화성 이주는요, 남극보다 춥고
사하라보다 건조하고 에베레스트 정상보다 공기가 희박한 곳에 밀폐된 도시를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둘은요, 난이도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장이에요. 지구는 액체 외액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태양에서는 빛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태양풍이라고는 우주 입자들이 날아오거든요. 우주 방사선이. 우주 입자에 부딪히면 생명의 분자들이 다 부서져요. 근데 화성은 일찍 식어가지고 액체 금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없습니다. 화성에 자기장을 만들 방법이 있긴 하죠. 화성을 팽이처럼 막 돌리면 돼요. 그럼 누가 돌리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한 수백 명 정도 가서 무슨 어떤 차단막을, 차폐막을 하고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서 가장 비슷한 행성이에요. 가장 비슷한 게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데 남극보다 안 좋고 사하라 사막보다 안 좋고 그다음에 에베레스트 꼭대기보다 안 좋아요. 그 세 개를 다 합한 것보다 더 안 좋아요. 로켓을 타고 화성에 가는 건 이제 교통 문제잖아요. 교통 문제만 해결하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교통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교통 문제라는 건 뭐예요? 추진력, 궤도, 그다음에 연료, 착륙 기술의 문제 같은 거잖아요. 근데 반면 그런 기술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성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공기도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돼요. 식량 충분해야 돼.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있어야 돼. 살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고 의료시설도 있어야 되고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죠. 또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맨날 미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출산과 양육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구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많은 일들이 거의 자연이 공짜로 제공해 줍니다. 나무와 바다가 산소와 탄소를 조절해주고 미생물이 토양을 만들어주고 물이 순환하고 생태계가 식량을 지탱하잖아요. 화성에서는 이 모든 것을 기계가 해야 됩니다. 기계로. 산소도 만들어야 되고 물도 찾아 녹여야 되고 물도 정화도 해야 되고 식량도 밀폐된 공간에서 길러야 한단 말이에요. 또 방사선도 막아야 돼요. 로켓은 가는 기술이에요. 화성 거주는 행성 하나를 작은 병원의 중환자실처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가는 기술보다 중환자실을 유지하는 기술이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까 화성의 지구와 비슷하단 말은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는 맞아요. 하루의 길이가 지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계절도 있고 극지방의 얼음도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 안에서 보면 아주 친숙한 행성입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화성은 거의 적대적인 행성이에요. 표면 기압은 지구보다 100배 이상 낮은 수준이고 우주복이 없으면요, 나가서 숨을 못 쉬는 정도가 아니라 체액이 끌어오르는 환경입니다. 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고 산소는 거의 없어요. 게다가 화성에는 지구처럼 강한 전 지구적인 자기장이 없고 대기도 얇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과 태양 입자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죠. 화성은 제2의 지구, 더 세컨드 어스가 아니에요. 지구와 조금 닮은 점이 있는 극한 환경일 뿐이죠. 난 좋아하지 않아, 일론 머스크. Don't like 하는 정도가 아니라 dislike 합니다. 저는 전혀 안 맞아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삶에서 생각하죠. 자기의 페이팔로 엄청나게 돈 벌었잖아요. 그거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돈은 어떻게 투자했어요? 전기 자동차에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돈 벌어서 또 어디에 투자해? 스타쉽에 투자하고 있죠. 자기가 꿈꾼 게 어릴 때부터 꿈꾼 거를 이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성도 진짜로 가고 싶고 자기 수명도 500년을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우주과학도 우주공학도 발전하고 있고 생명과학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 때문에 자기의 호기심, 자기의 꿈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우리 마션, 마션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마션 영화에서 화성의 흙에 감자를 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화성의 흙은요, 지구의 흙과는 달라요. 그 화성의 흙은 레골리스라고 하거든요. 지구의 흙은 단순한 가루가 아닙니다. 여긴 유기물이 들어있어요. 미생물도 있고 물도 들어있고 공기도 들어있고 또 광물도 있고 뿌리와 곰팡이가 아주 얽혀있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화성의 토양, 레골리스는 그런 생태계가 없어요. 단순히 부서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화성 토양에는 식물과 인간에게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과염소산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산이 HCl4거든요. H가 하나 없는 거. 그러니까 Cl4-가 있는 거죠. 이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화성 농업 연구에서는 레골리스를 식물 재배에 써야 되잖아요. 이런 독성 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과염소산염 같은 거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과정이 미리 있어야지 되는 거죠. 무조건 갖다 심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화성 농사는 땅에다가 씨앗을 뿌린 농업이 아니잖아요. 밀폐된 온실에서 물과 영양분, 빛, 온도, 공기 조성, 미생물까지 관리해야 되는 생명 유지 기술 같은 거예요. 마치 중환자실과 비슷합니다. 농업이라기보다는 우주선 안에 작은 지구를 만드는 일이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쉽고 싸고 안정적인 방법은 전혀 아니죠. 테라포밍은 과학적 상상력으로는 흥미롭지만 현재 현실과는 거리가 멀죠. 나사가 소개한 연구도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로는 화성을 테라포밍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화성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동원해도 지구처럼 두꺼운 대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화성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를 두껍게 하고 액체물을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고 산소를 채우는 일은 행성 규모의 공학을 필요로 한 거예요. 도시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행성 전체의 기후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최근에는 화성 온난화의 아이디어를 내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몇 주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화성의 온도를 막 국지적으로 몇 도씩 높이는 연구 막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구들 역시 모두 다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지 가까운 미래에 사람이 맨몸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화성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연구는요, 특정 입자를 어떤 나노 물질을 막 뿌려대면, 공기 중에 뿌리면 화성의 온도를 몇 도씩 높일 수 있다. 화성의 온난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입자를 제작해야 되잖아요. 뿌려야 되고 또 이렇게 쌓여 나겠죠. 물에도 막 들어갈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난제가 있습니다. 그 연구자들도 자기 논문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라포밍은 언젠가 먼 미래에 논의할 수 있는 행성공학의 꿈인 거지 지금 우리 기후위기에 대안은 전혀 아닌 거죠. 저는 그 화성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는 게 여러 가지 과학을 위해서인 거지 지구를 온 게 인간 이주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성을 테라포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봐요. 능력도 있고 자원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화성을 테라포밍해요? 화성도 지구처럼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럴 필요 없죠. 지구를 지켜서 살면 되는 거죠. 저는 화성 탐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주 탐사는 인류의 시야를 넓히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죠. 문제는 화성을 지구의 대피소처럼 말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인류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우선 첫 번째로 화석 연료를 줄이고 석탄과 석유 대신 재생에너지와 저장 기술을 확대해야 되죠. 배터리 같은 거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도시를 폭염과 폭우로부터 견디도록 바꿔야 돼요. 나무와 그늘 만들어야 돼요. 물길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도로 포장도 물이 흡수해주는 그런 포장으로 바꿔줘야죠. 침수대책 만들어야 되고 특히 취약계층에 가난한 분들을 위한 냉방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식량과 물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역시 생태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숲, 습지, 바다, 토양은 탄소를 흡수합니다. 홍수와 폭염을 완화하는 지구 생명 유지 장치거든요. 화성에서 생존하려면 공기 한 모금, 물 한 컵, 감자 한 알까지 아주 모두 귀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는 그 귀한 것들을 너무나 함부로 써왔어요. 화성을 꿈꾸는 기술이 있다면 먼저 지구의 대기와 물과 토양을 지키는 데 써야겠죠. 우리 거기서 얻을 게 많거든요. 일단 과학기술적으로 우리 생명에 대한 기원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의 기원, 태양계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가느라고, 화성까지 가느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자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기술을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면서 우주 정거장에 가면서 얻은 기술을 갖고 우리 삶들을 많이 바꾸고 있듯이 화성 탐사는 더 많은 기술을 우리에게 아마도 선사할 겁니다. 그게 뭐냐? 몰라요, 아직.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생기겠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탐사로서의 화성 계획은 중요합니다. 탐사로서의 화성 계획. 그러니까 화성은 태양계와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행성이에요. 과거에 물이 있었는지, 생명의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는지, 행성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알려주는 거대한 자연사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화성이요. 두 번째는 기술 도전으로서의 화성 계획도 의미가 있습니다. 로켓을 재사용하고
장거리 우주 비행하고 또 폐쇄된 생태계, 자원 재활용 기술은 인류에게 새로운 기술적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로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서의 화성 이주는 아주 경계해야 할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건 과학이라기보다는요, 위험한 위안이라고 했었어요. 위험한 위로요. 마치 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데 언젠가 다른 배를 만들면 되니까 지금 이 배는 가만두자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성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배울 곳도 많아요. 하지만 도망칠 곳은 아닙니다. 화성의 인류의 미래는 화성의 보험을 드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를 더 오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서 시작할 겁니다. 화성은 인류의 상상력을 넓히는 목적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후위기의 대피소는 아닙니다. 화성은 인류의 꿈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구를 망가뜨려도 된다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